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와서 일할 사람들 면접도 보라고 했다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자신과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는 대목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21분에 걸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대선 당시의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폭로를 시작하면 모두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셀 수 없이 방문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매일 통화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짜 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 면접관까지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 줄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명 씨는 대선 직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후보는 연기만 하라는 발언도 자신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 18일부터 대통령 부부와 연결됐다며 7월 초에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공식 해명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아니, 정진석이가 나를 알아요? 나를 봤어요? 그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로 왔어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허풍쟁이라고 일컫는 친윤석열계 인사를 겨냥해 바깥에 묶어놓은 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거론하는 건 불손한 행위라면서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폭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어낼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명 씨가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포병여단에 사격 대기 태세 전환을 지시하고 무인기가 다시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북 감시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성 담화를 통해 군사 위협 수위를 또 한 번 높였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주장하며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괴멸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해보고 우리가 괴멸을 공언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가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담화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8개 포병여단에 전시처럼 완전 무장하고 언제든 사격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해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에 무인기와 관련된 담화들을 전면 게재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등 청년들의 입대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단순히 무인기를 타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필요하면 보다 확장된 교전 행위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는 거죠.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폭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도발 차원에서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경찰 소방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이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당시 선출되지도 않은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경찰이 그날 차가 많이 막히는 퇴근 시간에 교통 통제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장은 마포대교를 통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도로 통제가 아예 없었냐는 질문이 나오자 말을 흐렸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저녁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구조 업무를 맡은 관계자 격려 차원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김 여사의 행보는 지난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교통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112에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교통 통제한 게 맞죠, 청장님? 네? 맞잖아요. 방문 시기, 그 시점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한 날이에요.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렇게 국민들 불편을 끼쳐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 찍을 가야 됩니까? 그러나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다고 한사코 부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마포대교를 전후로 한 강변북로를 통제했던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는 서울경찰청의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조항에 따라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3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직무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항의 효력부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건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 위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이번 판단의 효력은 이 위원장뿐 아니라 현재 헌재의 사건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 추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의나루역 근처 한강에 약 300억 원을 들여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된 선착장을 만들겠다며 민간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공 예정일이었던 올해 2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건물 뼈대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완공 예정이었던 여의도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가로 102m, 세로 34m, 강위에 떠 있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선박 위에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입점하는 3층 건축물이 올라가고 1000톤급 대형 유람선 1척, 200톤급 유람선 2척의 동시 정박도 가능합니다. 예상 조성 비용은 약 300억 원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완공 예정 시점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지금 선착장은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공사 표지판엔 건축 시작 월일도, 완공 예정일은 아예 연도조차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작할 당시에는 일정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3층 건축물의 집안이 될 선박은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장에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보시다시피 없으니까 내가 들어와 이거 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업체 측이 5차례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해 완공을 올해 12월까지 미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공문을 통한 서울시의 독촉은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화로 독촉을 했다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2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안전을 우려합니다. 빨리 하면 해요. 못할 거는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품질에 대한 문제도.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뭐 개월 수 됐으면 나왔잖아요. 육지에서 해도 이 정도 걸리는데.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공유 오피스였고 그곳에서 회사 관계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